576돌 한글날을 앞두고 통도사에서 한글과 불교를 주제로 학술 대회가 열렸습니다. 기존 한글 창제서를 원점에서 되짚어보는 불교계 차원의 첫 학술 대회여서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제13차 복령사 사찰음식 대향연이 개막했습니다.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개최된 행사에 사찰음식 명장들이 참석해 경연대회를 심사하고 지역 불자들도 동참해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금속활자와 목판 인쇄 주장이 수십 년째 대립하고 있는 보물 남명 증도가 공인본이 동국대 강의실에 등장했습니다. 인공지능 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판본별 차이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천태종 나누며 하나 되기가 어린이들이 해양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환경 교육을 통해 모든 생명을 소중히 하라는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8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576돌 한글날을 앞두고 조계종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한글과 불교를 주제로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세종과 집현전 학자들이 만들었다는 기존 한글 창제서를 원점에서 되짚어보는 불교계 차원의 첫 학술대회라는 점에서 관심이 뜨거웠는데요. 조용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9년 세종대왕과 신미대사의 한글 창제 과정을 다룬 영화 나랏말싸미가 개봉된 지 3년. 이 영화는 집현전 학자들과 비밀 작업으로 세종이 한글을 만들었다는 기존 학설을 뒤집어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한글 창제 과정을 불교적 입장에서 접근하고 살펴보는 첫 학술대회가 어제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열렸습니다. 소리글자 한글과 불교의 연관성에 오랫동안 주목해온 조계종 종정이하 중봉성파 대종사는 기조연설로 이번 행사의 취지와 의미를 밝혔습니다. 우리 통도사에서 이 학술대회를 개최하려고 이렇게 해서 교수님들에게 연구를 의뢰하고 오늘 세미나를 하게 됐는데 이 문제는 이번 한문으로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서 그야말로 그 당시에 말 못하는 말, 기록 못하는 거 등등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규명하고자 하는 그런 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성가대 교수 자연스님의 사회로 진행된 행사에서 훈민정음 창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주제로 4편의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정광고려대 명예교수는 새로운 시각에서 본 훈민정음 창제의 경위와 세종의 새 문자 제정에 참여한 인물을 중심으로를 통해 기존 학설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세종은 우리 말을 전면적으로 표기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신미대사가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 말을 표기하게 했습니다. 이때 비로소 언문이라는 이름이 생깁니다. 동국대 김무봉 명예교수도 훈민정음 창제와 한글 불전 간행의 의의를 주제로 발표한 논문에서 한글이 만들어진 직후 불전 간행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배경에 주목했습니다. 문자가 없는 언어는 결국은 소멸될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글자 한글은 당시에 수많이 생산된 바로 불경의 한글 번역 때문에 지금까지 이어졌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근동 한국외대 교수의 고려대장경의 실단문자 연구, 우윤희 운어기념사업회 은혜불전 연구소장의 은혜불전 번역과 해석의 이론적 근거라는 주제의 논문 역시 한글과 불교의 밀접한 연관성을 입증하는 학술적 성과로 꼽힙니다. 기존 학계가 외면했던 한글과 불교라는 뜨거운 주제인 만큼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동국대 불교학술원 연구교수 문광스님, 김기종 전북대 교수, 최종찬 한국외대 교수, 이계환 인하대 전 교수가 참여해 한글 창제의 비밀에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학술대회의 주요 내용은 추후 BTN을 통해 방송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조용수입니다. 정문원 서울 종로구청장이 조계종과 명상 보편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정문원 종로구청장은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취임 축하 인사를 전한 후 전통문화와 구민복지 향상을 주제로 환담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불교는 부처님의 위실력을 믿고 따르는 동시에 마음 다스리는 법을 알리는 것이 사명이라며 종로 구민을 비롯해 국민 모두가 스스로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임기 동안 명상 보편화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문원 구청장도 명상의 효과에 공감하며 종로 구민이 명상을 더 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지역도 확대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오는 13일 조계종 18대 중앙종회의원 선거가 직할 교구를 비롯해 5개 교구에서 진행됩니다. 중앙선관위는 어제 388차 회의를 열고 18대 중앙종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투표구 신청 현황을 보고받고 24개 교구 본사의 선거 임명부를 확정했습니다. 잇따른 후보 사퇴로 어제까지 직할교구와 마곡사, 불국사와 송강사, 선운사 5개 교구 본사가 투표구를 신청했습니다. 오는 13일 선거가 진행되는 직할교구는 527명, 마곡사는 124명, 불국사는 92명, 송광사는 242명, 선운사는 102명으로 선거인 명부가 확정됐습니다. 제13차 복령사 사찰음식 대향연이 개막했습니다.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개최되면서 지역 불자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장에 정준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아름다운 가을 하늘 아래 육법공양이 봉행되고 있는 수원 복령사. 향과 꽃 등 6가지 공양물을 부처님 진신사리탑 앞에 올리는 것을 보는 시민들은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리고 있는 사찰음식 대향연을 실감합니다. 육화당에서는 사찰음식 경연대회, 출품작 심사가 한창입니다. 정성 가득 제철 재료로 만들고 오방색으로 예쁘게 담아낸 작품들이 먹음직스럽게 전시돼 있습니다. 사찰음식 대가들도 심사에 참가해 사찰음식의 우수성을 설명하고 그에 맞게 만든 작품이 어떤 건지 우열을 가립니다. 누구는 짠 게 좋고 누구는 매운 게 좋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건강한 음식은 내가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입맛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요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요리를 하면서 음식이 약이라는 생각으로 바꿔서 입맛을 바꿔주는 일을 음식 속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다양한 불교 물품들을 직거래할 수 있는 장터도 열렸습니다. 지나가는 관람객들의 발길을 붙드는 곳은 학인 스님들이 구워내고 있는 버섯김치 군만두. 바로 옆에는 신도회가 운영하는 수수 붓구미 부스까지 있어 점심시간 필수 코스가 됐습니다. 해마다 이 시기가 되면 복령사 사찰 음식 대향연을 하고 있는데 그 행사에 저희 4학년 하원반 스님들도 만두를 구워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시기를 맞이해서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자체에서도 관내에서 오랜만에 열리는 행사를 반기며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아름다운 복령사에서 우리 사찰음식 대축제를 열고 있는데요. 늘 언제나 그 맛과 아름다움에 반합니다. 복령사를 찾아주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 부처님의 자비와 공덕이 여기에 널리 퍼져 있으니까요. 오셔서 힐링도 하시고. 행사 첫날의 메인 이벤트인 비빔밥 퍼포먼스에도 많은 관중이 몰렸습니다. 복령사 주지 진상스님은 만발 공양의 의미를 강조하며 행사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오방에 5가지 색깔의 나물이 들어가는 그런 대표적인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으로서 저희가 이제 오픈할 때 이제 그 사찰 그 비빔밥 퍼포먼스부터 시작을 해서 저게 아마 한 몇백 명은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그래서 조금이지만은 다 같이 나눠서 먹을 수 있는데 그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복령사 사찰음식 대향연은 오늘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오전에는 사찰음식 대향연의 백미, 탁발순례가 진행됩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오대산 월정사가 오대액이 뜬 달 그림자를 주제로 어제 2022 오대산 문화축전을 개막했습니다. 개막식과 함께 박할린 감독이 연출을 맡은 뮤지컬 리파카 무량,
동서남북 중대까지 5대에서 열리는 문화공연 등 5대 산의 무대로 축제장이 펼쳐졌습니다.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1400년 인문, 문화 역사가 녹아있는 5대 가람이 오늘날 현대적인 문화와 융화돼 또 하나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어 뜻깊다고 전했습니다. 내일까지 3일간 진행되는 2022 오대산 문화축전은 전 프로그램을 온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하며 유튜브 오대산 월정사 채널을 통해 실시간 방송됩니다. 충청남도 공주시 사업연합회와 불자연합회가 지난 4일 금강 신관공원 특설무대에서 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을 주제로 영산대제를 봉행했습니다. 영산대제에는 공주 사업연합회장 중하스님, 마곡사 주지 원경스님, 최원철 공주시장, 윤구병 시의회 의장, 신홍섭 불자연합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봉행사, 축사, 법어, 음성공양, 신중작법, 축원, 축하 공연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중하스님은 문화가 없는 민족은 뿌리가 없는 나무라며 소중한 문화를 되새기며 세계 문화유산인 영산대제가 민족의 축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원경스님은 부처님께서 영산회상에서 염화미소로 마하가섭에게 깨달음을 전했듯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염화미소를 전하는 불자가 되길 당부했습니다. 해인사 승가대학 총동문회가 2022년 제21대 1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해인사 승가대학 총동문회는 어제 부산 해인정사에서 총동문회 회장 수진 스님, 총무부장 성원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1대 1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2022년도 해인승가상 선발과 동문 회칙 개정, 동문회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총동문회 회장 수진 스님은 해인사 승가대학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해인사 승가대학 총동문회는 올해 해인승가상에 구미 도리사 회주 법등 스님과 부산 금강사 주지이자 미국 뉴욕 백림사 주지인 혜성 스님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속활자본이다, 목판본이다. 이 상반된 주장이 계속되고 있는 남명증도가 공인본의 이미지가 동국대학교 공과대학 강의에 등장했습니다. 서지학과 공학이라는 전혀 다른 두 학문 분야가 만난 건데요. 얼핏 접점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이 수업을 윤호섭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해가 진 저녁 시간에도 수업이 계속되는 동국대 서울 캠퍼스 공과대학. 공학교육의 꽃이라 불리는 캡스톤 디자인 수업이 한창인 강의실에 전공 과정에서는 좀처럼 보기 드문 한문 서지가 눈에 띕니다. 그 주인공은 금속활자와 목판인쇄 주장이 수십 년째 대립하고 있는 보물 남명증도가 공인본. 최근까지 공인본의 금속활자 인쇄 특징을 연구해온 박상국 동국대 석좌 교수가 오랜만에 강단에 섰습니다. 공인본은 삼성본보다 인쇄가 상태가 흐리다. 그러니까 이거는 뒤에 인쇄한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해버린 거예요. 캡스톤 디자인은 우리말로 창의적 공학 설계로 표현되는데 실제 산업 현장에서 마주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교육입니다. 이런 공과대학 정규 수업에서 학생들이 직접 알고리즘을 설정하고 인공지능 학습을 통해 문화재인 남명증도가의 판본별 차이를 찾아내는 방법을 연구하는 겁니다.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그걸 이제 어떤 절차에 따라서 문제 해결을 하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한번 학습하는 거기 때문에 공학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지학 판본 이미지를 캡스톤 디자인 수업에 활용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한 분야에 얽매이지 않고 폭넓은 주제를 연구한다는 의미에서 수업명에 다학제가 붙었습니다. 특히 개인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공부했다면 문화재학과를 비롯한 다른 전공의 학생들도 견문을 넓힐 수 있어 융합교육의 좋은 사례로 평가됩니다. 남명증도가의 활자본 그리고 목판본의 특징을 추출해내서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이 가미된 소프트웨어를 학생들이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지학과 공학이라는 전혀 다른 두 학문이 만나 새로운 문제 해결 능력을 요구하는 수업이 앞으로 학생들에게 어떤 길을 열어줄지 기대됩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천태종 대구대성사가 창립 55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법석을 열었습니다. 대성사는 지난 1일 경내 서원당에서 창립 55주년 기념 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주지 도원 스님은 불심을 놓지 않는 신도들의 지극한 정성이 오늘날의 대성사를 일궜고 미래불교 100년을 내다보는 거룩한 불사의 첫걸음을 내딛고 있다며 새로운 도약을 서원했습니다. 조현대 신도 회장은 미래 세대를 위한 100주년을 준비해 법의 꽃이 활짝 피는 대성사로 만들어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이날 대성사는 지난해 5쌍둥이 출산으로 화제를 모은 천태불자 서정혜 씨 가족에게 육아지원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구례 지리산 천은사가 삼성각에 새 산신상을 조성하고 점안법회와 산신대제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4일 봉행된 점안법회는 천태암 대주 스님의 증명으로 주지 대진 스님이 직접 점안 의식을 집전했습니다. 천은사 사부대 중의 원력으로 이번에 새로 조성한 산신상은 문수, 보현동자를 협시로 호랑이 등에 타고 있는 지리산 산신의 모습을 형상화한 작품입니다. 주지 대진 스님은 이번 불사에 동참한 대중들의 원력에 감사드리고 인연 공덕으로 각 가정마다 무량 복덕 성취를 발원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법화종 부산교구 신임종무원장 법경스님과 전 종무원장 상백스님의 이취임 법회가 사상구 광명사 마당에서 봉행됐습니다. 법화종 부산교구는 지난 6일 원로의장 보명스님, 총무원장 관효스님, 중앙종회의장 서한스님, 사상구 사암연합회장 성문스님, 조병길 사상구청장 등이 동참한 가운데 부산 종무원장 법경스님과 새 집행부 구성을 알렸습니다. 관효스님은 70년 전통의 역사를 가진 법화종 부산교구가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불법을 전하는 데 앞장서 종단 위상을 높이는 데 진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법경스님도 선대 스님들이 일궈온 화합과 중생교화의 원력을 이어가야 할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됐다며 부산교구가 법화종의 모범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환경오염 문제라고 하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겁니다. 천태종사나 나누며 하나 되기가 어린이들이 해양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이효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손가락으로 무지갯빛을 색칠하자 내가 그린 바다동물이 물속을 헤엄칩니다. 헬리콥터 조종사가 된 어린이들이 화면 속을 날아다니며 바다 쓰레기를 줍습니다. 사단법인 나누며 하나 되기가 마련한 알수록 쓸모 있는 자원 순환 교육 현장입니다. 지난 8월부터 총 8곳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는데 이날은 서울 구강서 유치원 원아 25명이 어린이 해양환경체험관 키즈 마린파크를 찾았습니다. 우리 바다, 해양 동물을 비롯해서 또 자연 생태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만들고자 이렇게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은 모형 요트 타기, 모션 샌드 등 키즈 마린파크에 마련된 다양한 전시를 체험했습니다. 몸으로 바닷속 세상을 느끼며 동물들을 지키기 위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겠다고 다짐해봅니다. 쓰레기를 바다에 버리지 말고 땅에다 버리지 말고 분리수거해요. 네. 쓰레기로 고통에 처한 바다 동물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 바다가 그려진 종이에 쓰레기 대신 동물들을 붙이며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배웁니다. 무심코 버리는 비닐봉지에 환경을 지키는 고래가 죽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자 아이들의 표정이 사뭇 진지합니다. 고래 몸속에 있는 탄소는 우리 나무가 한 1,500그루 심겨져 있는 거랑 똑같아요. 여기 나무가 1,500그루 심겨져 있는 거 여러분 상상하겠어요? 매년 다채로운 어린이 환경교육을 진행 중인 나누며 하나 되기의 노력으로 모든 생명을 소중히 하라는 부처님 가르침이 미래 세대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효진입니다.
부산불교 총연합신도회 수석부회장이자 홍법사 신도회장인 양재생 은산해운항공회장이 자랑스러운 부산시민상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양재생 은산해운항공회장은 지난 5일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이병진 부산행정부시장,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43회 부산시민의 날 행사에서 자랑스러운 부산시민상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양재생 회장은 자유총연맹 부산회장으로 자유민주의식을 고취하고 부산경제와 지자체 공익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양재생 회장은 앞으로도 자랑스러운 부산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울산 천만사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자비의 라면을 울산 북구청에 전달했습니다. 천만사는 지난 6일 울산 북구청장실에서 주지 향덕스님과 박천동 북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비의 라면 50박스를 전달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전해주기를 요청했습니다. 주지 향덕스님은 쌀쌀한 날씨가 다가올수록 추위와 배고픔 속에 힘들어하는 이웃들이 있기에 늘 주위를 둘러보고 작은 나눔이라도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비의 라면은 울산 북구 강동동, 연포동, 양정동 지역 내 저소득 가정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종교법인 신묘엔 총본산이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을 기원하는 제등호마 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신묘엔은 지난 2일 일본 도쿄 야마나시현에 위치한 진징사 야마나시 별원에서 전통 밀교의식인 제등호마 대법회를 봉행하며 세계 평화, 모든 이들의 행복과 평안을 기원했습니다. 이토신소 원주는 자애로운 마음과 행동은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된다며 오늘 봉행하는 제등호마 법요의 성스러운 등불이 전 세계 모든 이들의 마음을 밝히는 진여의 빛으로 전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묘엔 제등호마 대법회는 올해 76년째를 맞았으며 세계 각지에서도 매년 동참하고 있습니다. 10월 8일 토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